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발췌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. 이게 워낙 방대해서 좀 엄두를 못 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자료들 속에는 뭐랄까 기억, 사랑, 예술에 대한 통찰이 정말 가득합니다. 네, 그 마들렌 과자 하나가 거대한 과거를 불러오듯이 이 핵심적인 순간들 함께 맛보면서 프루스트가 포착한 인간 경험의 깊이 같이 한번 탐험해 보시죠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발췌본들이 정말 프루스트 특유의 그 섬세한 내면 묘사, 또 관찰력을 잘 보여주거든요. 특히 그 기대했던 거랑 실제 경험 사이의 차이 있잖아요.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의 힘, 또 사랑의 복잡한 모습들, 예술이 현실을 보게 하는 방식 같은 거요.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. 왜 이 작품이 진짜 시대를 넘어서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지 그 실마리를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네. 가장 먼저 딱 와닿는 건 역시 그 기대와 현실의 차이더라고요. 화자가 그토록 기대했던 배우 라 베르마 연기 있잖아요. 이게 상상과는 좀 달랐다는 실망감? 발췌본 보니까 고귀함과 고통의 계시, 막 이런 걸 기대했는데 막상 봤을 때는 그 즉시 특별함을 딱 느끼지 못했다, 뭐 이러잖아요. 이게 그냥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 걸까요? 아니면 프로스트는 원래 현실이라는 게 우리의 상상보다 좀 부족하다, 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?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. 프루스트는 바로 거기서 우리가 어떤 명성이나 상상을 통해서 만든 이미지 있잖아요. 그 이미지랑 실제 대상을 만났을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그 간극, 그걸 집요하게 파고듭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상상 속의 이상화가 어쩌면 실제 경험보다 더 강렬할 수 있다는 거고요. 바로 그 점 때문에 현실이 좀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. 아, 네, 화자가 라 베르마 연기에서 그 지적인 억양이나 뭐 아름다운 몸짓 이런 걸 구별하지 못했다고 고백하잖아요. 그게 결국 경험의 주관성을 보여주는 거죠. 나중에야 그 순간들이 배우의 독창성이 드러난 부분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이해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보여주고요. 그렇군요. 그러고 보니 그 유명한 마들렌 장면.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과거 기억이 그냥 통째로 살아나는 경험이잖아요. 차에 적신 과자 한 조각, 그 맛이랑 향기가 콩브레 시절 전체를 그냥 눈앞에 확 펼쳐놓다니. 와, 진짜 신기하죠.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? 어떤 냄새나 맛 때문에 완전히 잊고 지냈던 과거의 어떤 순간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 비자발적 기억이야말로 프루스트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. 네, 의식적으로 막 애써서 떠올리는 기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. 이 감각을 통해 촉발된 기억은 과거의 감정, 심지어 분위기까지 고스란히 현재로 그냥 불러옵니다. 발췌된 구절처럼 연약하지만 보다 생생하고 냄새와 맛은 오랫동안 영원처럼 살아남아 추억의 거대한 건축물을 꼿꼿이 떠받치고 있다. 이 표현 정말. 와. 네, 우리의 과거가 감각 속에 생생히 살아 숨쉬면서 예기치 않게 현재의 우리를 규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는 거죠. 사랑 이야기도 참 빼놓을 수가 없어요. 특히 오데트에 대한 수완의 그 집착적인 사랑, 질투, 읽는 사람까지 막 괴로워지더라고요. 그녀의 거짓말 하나하나에 막 고통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과거의 진실을 알려고 막 애쓰는 모습. 프루스트는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지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반면에 화자가 발베프에서 알베르틴이랑 친구들한테 느끼는 감정은 훨씬 뭐랄까 모호하고 유동적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수아의 사랑은 그 소유욕하고 불안감이 어떻게 사랑을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. 발췌본에서도 오데트의 존재를 고통을 가라앉혀 주었지만 결국 병을 더 악화시키는 특효하게 비유했잖아요. 네네. 이게 사랑의 그 파괴적인 양면성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. 그의 질투는 현재를 계속해서 과거의 의심으로 오염시키는 거의 병적인 탐색이 되고요. 반면에 화자가 여러 소녀들한테 동시에 느끼는 그 매혹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감정의 유동성 자체를 탐구하는 거죠. 프루스트는 이처럼 사랑의 다양한 스펙트럼, 어떨 땐 파괴적이기도 하고 어떨 땐 안개처럼 모호하기도 한 그 복잡성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.
그리고 화가 엘스틸의 시선도 정말 흥미로웠어요. 그가 그린 초상화가 실제 모델하고는 좀 다르게 화가 자기 내면의 이상형을 반영한다는 점이요. 그러니까 단순히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예술가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하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예술은 현실을 어떻게 좀 새롭게 보게 만드는 걸까요? 맞습니다. 엘스티르나 작가 베르고트 같은 예술가들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힘을 보여주죠. 엘스티르가 바다 풍경을 그릴 때 육지랑 바다의 경계를 막 허물어서 바다의 원소가 가진 힘이 도처에서 터져나왔다 이렇게 묘사한 것처럼요. 네네. 예술은 우리의 그 고정된 인식을 깨뜨립니다. 현실을 그냥 모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 너머의 어떤 본질이나 새로운 관계를 보게 함으로써 우리 인식을 확장시키는 거죠. 결국 프루스트에게 예술은 삶의 더 깊은 진실에 접근하는 어떤 통로였던 셈입니다. 와, 짧지만 정말 깊은 여정이었네요. 기대와 현실의 간극, 또 무의식적인 기억의 힘, 사랑의 여러 얼굴들, 그리고 예술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식까지. 프루스트가 던지는 질문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습니다. 물론 이 발췌본들은 정말 거대한 작품의 일부일 뿐이지만요. 그래도 프루스트가 탐구했던 인간 내면의 그 복잡하고 광활한 풍경을 엿보기에는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시간, 기억, 인식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으니까요.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끈 것은 어떤 부분이었나요? 혹시 당신의 마들렌처럼 어떤 감각을 통해서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은 정말 과거의 모습 그대로일까요? 어쩌면 우리가 기억이라고 믿는 것조차 저 엘티스트레의 그림처럼 현재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시 그려낸 그런 주관적인 풍경은 아닐까요? 당신의 세상은 지금 어떤 기억들로 그려져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